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토론 주제에 대해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우리 김하수 대표님께서 현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하시면서요. 오늘 보니까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다 5시에는 출발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5시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정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김하수 대표입니다. 오늘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시군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발제를 드리고 또 토론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쯤에 연구된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고용보험제 가입 통계, 이탈 및 가입자 관련 통계를 통해서 어떤 리서치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리서치냐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그 해에 새롭게 이탈이 되거나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통계였습니다. 분모에 전체 가입자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 이제 이탈 내지는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비율이 50% 정도 나왔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50% 나왔다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전직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그 정도 숫자가 나왔으면 가입되지 않냐, 이를테면 자영업자라든지 그러한 분들, 가족 자영업 형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탈률은 상당히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고용의 질을 말을 할 때 이것은 노동 내지는 고용 사이드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전직이 발생하면 그만큼 생산성의 효율과 효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용의 질이 생산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말했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 발제 자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 목차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토론 주제를 제외하고는 5개로 보여지는데 이 5개를 차례차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와 청년 고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스매치인데 전국 및 경기도 노동시장의 이제 미스매치 지수가 어떠한 추이를 보여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이후 1.66 전국, 경기도 1.53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미스매치가 경기도가 소폭 낮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다행히 최근에 미스매치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1.5, 전국적으로는 1.5, 경기도의 경우 1.3에서 1.4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미스매치 가운데 어떠한 층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가운데 어떠한 층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느냐를 보면 화면에 보이듯이 파란색 부분이 15에서 29세입니다. 15에서 29세, 즉 청년층에서 전체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것의 비중, 기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비중이라고 봐도 됩니다.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54세,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 제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계층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가를 이 표를 통해서 대략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그것이 이제 청년층 구직난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이제 실업률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것은 전체를 말하고 있고 상위에 있는 것은 청년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청년층이 한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청년층이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 구직자들의 실업률, 청년층의 실업률이 거의 10% 전후로 전국과
경기도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반적인 실업률은 그보다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비슷한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부분의 어떤 소개 및 이제 현황 자료들은 간략히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미스매치는 주로 어디서 발생이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비교적 그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조금 가까운 영역들, 특히 청년 인구 감소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신성장 동력 부재, 이 영역에서 주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프로그램 또는 저희가 또는 도가 시군과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영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키워드를 조금 살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국 및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 총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추이가 아니라 실제 숫자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느냐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국의 미스매치를 보게 되면 63만 8천 명 정도가 미스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조적 미스매치와 마찰적 미스매치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구조적 미스매치라고 하면 기술의 차이에 따른 미스매치입니다. 즉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또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거죠. 그게 구조적 미스매치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찰적 미스매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고용 조건 또는 조건의 서로 불일치 때문에 구직자의 이동이 원활치 않는다든지 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미스매치가 마찰적 미스매치인데, 경기도로 숫자를 옮기게 되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수치를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24만 1000명 정도가 나오고, 거의 반반, 즉 기술 격차에 의한 기술의 차이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것 12만, 그리고 어떤 정보 부족 내지는 정보의 소통 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그리고 고용 조건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미스매치가 12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주된 어떤 해결 방법들은 기술 차이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관련된 어떤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적 미스매치는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재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마찰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조금씩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미스매치와 이제 마찰적 미스매치의 이제 비율을 경기도만 국한시켜서 연도별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하단에 있는 파란색이 구조적 미스매치, 상단에 있는 붉은색이 마찰적 미스매치인데, 과거에는 마찰적 미스매치가 조금 많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는 구조적 미스매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산업의 성장 속도 또는 산업의 이동 속도, 산업이 변하는 속도보다는 구직자 내지는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술의 변환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도를 어떻게 조금 빠르게 할 것이냐 또는 보완할 것이냐, 산업의 속도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2010년 이후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 방안은 크게 저희는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지금 이제 추출해 보았는데, 마찰적 미스매치는 첫 번째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의 고용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조적 미스매치는 직업훈련, 그리고 전직 지원, 창업 지원, 그리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매칭, 이러한 방법들이 마찰과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적극적 일자리 지원 정책의 경우에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시작을 했던 일하는 청년 통장이라든지, 또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구직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밀착형은 1대1 상담사 전담제라든지 이러한 게 마찰적 미스매치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재단에 대해서 아직 처음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아직 못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8월 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저희의 비전은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의 5가지 전략을 보시면 첫 번째 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 두 번째 시군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 취창업 역량을 높여서 창직의 기회를 높이겠다라는 것, 그리고 산업 특성에 또 맞추겠다라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저희 내부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5번째를 제외한 앞부분 4개를 보시면 수요자 중심, 시군 맞춤, 그리고 창직의 기회, 산업 특성에 기반한 인적 자원 개발, 이 4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저희의 4가지의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랫폼 영역으로 조금씩 옮겨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 행자부에서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요. 주로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할 때 어떤 방향,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는가, 접근을 하는가를 이제 계층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또는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 고용 관련 정보에 접근을 하는 비율이 계층별로 어떠한가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학생의 경우는 80% 이상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사무종사자 또는 관리자, 판매 종사자까지는 60%에서 70%, 80% 사이 정도가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로 정보에 접근을 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내려갑니다. 어떤 무직자 내지는 장치, 기계 조립 조작자 또는 서비스업 또는 기능직, 그리고 단순 노무직으로 오게 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하는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70% 전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고용 지원 관련된 플랫폼이 나올 때 모바일 유저들, 스마트폰 이용자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접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하는 청년 통장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어떤 인지 경로를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인지 경로를 사회적 일자리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인지 경로가 이렇습니다. 우연에 기대는 접근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인지 경로를 보면 첫 번째, 지인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집버스 등 어떤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4가지가 전체 인지 경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이를테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기타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는 앞서 자료와 함께 조금 본다고 했을 때 향후에 인지 경로를, 즉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정책이 나왔을 때 우연히 접하지 않으면서 사전적으로 우연히 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료가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일자리 서비스 연계와 이제 개선 방향을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소구 메시지들, 이러한 메시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 즉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의 추진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표시, 클라우드 표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일반 구직자 내지는 실업자 내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인지 경로 내지는 조금의 답답함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름들을 조금 없애고 구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간략하게
조금 뭐 딱딱하게 이제 뭐 통계라든지 어떤 저희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시 화면을 조금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이나 어떤 모바일로 만나게 되는 화면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화면들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이 그냥 딱딱하게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콘텐츠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냥 특별한 우연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화된 전달 체계를 어떻게 좀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익숙한 유저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좀 최적화되어서 접근을 할 것인가, 또는 아마 어떤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질문 하나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워크넷이라는 비교적 훌륭한 알선 플랫폼이 있는데 또 새로운 게 하나가 더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워크넷은 구직자의 이력서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의 채용 공고가 올라가서 거기에 취업 설계나 상담하는 분들이 직접 알선과 매치를 해서 또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매치 메이킹이 되어서 이제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그런 알선 데이터베이스라면, 지금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플랫폼 구축 방향은 알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알선이 아닌 영역의 정책, 제도,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지 않아도, 즉 적극적인 유저는, 사용자는 가만히 둬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옵니다.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사용자에게도 어떻게 잘 접근해 줄 수 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소극적 사용자, 소극적 도민, 소극적 유저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들이 미처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살짝 나의 데이터를 남겨놓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게 어느 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펼칠 때 어떤 가급적이면 평균적으로, 즉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평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지향점이 4가지가 있는데 앱으로 손쉬운 정보 접근, 알림이 서비스, 정담 상담사, 공유 예약제, 이러한 방법들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예시 화면이고 실제 구현되는 화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를테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같은 계정만 있으면 저희 플랫폼에 간단히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로그인하거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최근의 추세들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사실 저희 재단만의 힘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여기 와 계신 시군의 그리고 또 도내 다른 공공기관의 도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에 100만, 200만 출발해서 300만, 400만의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입되는 유저들도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가 좀 쌓여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가운데 큰 그림은 중앙에 이제 워크넷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지자체, 광역지자체, 저희 경기도의 이제 플랫폼이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에 또 시군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넷으로부터도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시군으로부터도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고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시군에서도 로그인해서 담당자들이 함께 쓰고, 저희 이제 재단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사용을 하고, 일자리 센터의 상담사들도 함께 쓰면서 알선 DB는 워크넷을 쓰면서 정책이나 제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시군 또는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빠르게 소극적인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체계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업 내용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및 사업 관리, 양질 일자리 발굴 및 온라인 정보 제공, 경기 지역 채용 정보 제공, 그리고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협업 방안으로는 시군 일자리 센터 직업 상담사의 플랫폼 활용 교육 참여가 이제 유도돼야 되고, 플랫폼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온라인 신청 기능이 이제 활용되어야 되고, 또 시군 자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는데, 즉 도에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도 시군 단위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 사용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베이스도 저희 재단의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협력 방안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크게 토론해야 되는 이제 주제를 5가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1번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일자리 매칭 효율성 제고 방안, 시군 별 유사 중복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그리고 일자리 센터의 구직 상담사 역량 강화 및 초호 방안, 그리고 시군의 일자리 사업과 재단의 일자리 플랫폼의 연계 방안, 이 5가지를 오늘의 토론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사님께 마이크를 직접 넘기고요. 토론을 지금 50분입니다. 딱 30분간 4시 20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예, 우리 현지에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 이렇게 일하시면서 혹시 일자리 관련된 제안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아마 우리 다른 시보다는 조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아마 산업단지가 있어서 산업단지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협력을 구하면 매년 이제 몇백 자리를 이렇게 구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옆에 도시가 이제 시흥이기 때문에 시흥하고 옆에 있고 여건도 비슷하지만 상당히 또 다른 면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인근 한 2-3개 도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창조 오디션, 재작년에 창조 오디션에서 그 청년 큐브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기 판교처럼 굉장히 아주 좋은 시설에 우수한 실력의 능력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여튼 조그만한 비빌 언덕도 없을 경우 이제 저희가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공실 재래시장이 뭐 무너지고 슬럼화되고 그런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더니 그 지역에서 오히려 주변에 또 사업체도 생기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더니 최근에 최근에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 55세, 60세, 65세 이후에 분들이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큐브를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성과가 아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점. 그래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니어와 청년 큐브를 이렇게 공실이 많이 생기는 옛날 상가가 사라져가는 곳 이런 곳에 만들어 보는 일과 또 이웃 도시와 함께 취업 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어서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있지만 또 나중에 토론 중에 다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우리 시장님 혹시 의견? 예, 우리 여주 시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 그 여주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주가 올해 9월 24일 날 여주와 성남을 잇는 경강선 전철이 이제 개통이 돼서 하루 한 6,500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이렇게 왔다 가시는데 또 그나마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셨다 가시는 그런 부분들 이래서 지금 여주 시민들이 일단은 기분이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지금 여주가 도농복합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경기도의
이쪽 그 북부나 동부 쪽에 있는 그런 이 시군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약한 그런 것이고 농민들도 이렇게 벼를 이제 심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엔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을 우리가 그 이제 농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시군이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 창조 오디션을 신청을 해서 했는데 창조 오디션이 좀 그때 기준이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짙다 보니까 새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런 시군이 결국은 계속 정체되거나 아니면 뭐 아예 후퇴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 아이템이 좋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연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 조정 교부금이 교부가 돼야지 이 부분은 어느 한 곳에는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기존 하던 거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그나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의지가 꺾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저는 여주에서는 12개 읍면동이 있는데 12개 읍면동을 각 동별로 이 시민 협동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서 같으면 능서면 협동조합 그래갖고 12개 협동조합을 하고 전체 여주시 협동조합의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귀속시켜서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주셔서 그것이 정말 여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기존 사업과의 이런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산 시장님 말씀 주시죠. 지금 여주시장이 말씀드린 사항하고 맥락 같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도지사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그 사회적 경제 지원 특별법이 거의 되는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새누리당 당 대표님에서 거기서 이제 보류가 되고 20대 국회로 넘어온 상황인데 빨리 이 특별법이 좀 만들어져서 일단 공유 경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따복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만들어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지원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공공에서 마을 버스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청소의 용역 문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공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은 일자리 지역에서 따복의 개념 자체도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작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도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내시고 이것이 법이 근거가 만들어져야 이러한 지방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해 공공에서의 역할과 일자리들이 끝없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아까 보육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당장 투표법 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동춘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일자리 재단에서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래도 피역 염색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을 가보면 일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서 공장을 못 돌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취업할 자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리는 있는데 그런 일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이 저걸 해서 창조 오디션을 하면서 우리가 놀자 숲이라든가 뭐 또 5060 청춘로드 또 MTV 체험단지 라게거리 디자인 아트빌리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그래도 주시는 바람에 그런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공장에 취업을 하라는 안 해도 관광 쪽에는 그래도 옷 깨끗하게 입고 있으니까 월급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런 데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우리 동두천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자리 재단에서 나름대로 그냥 여러 가지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평균에 맞춰서 그 얘기하면 뭐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군별로 좀 그런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그 지침을 내려주든가 평가를 좀 한번 해서 어떤 것이 맞다 여기 이 도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기도가 우리 북부권의 열악한 도시들은 경기도가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살 길이 없거든요. 하여튼 좀 더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답변은 또 한꺼번에 드리시고요. 예, 안양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일자리 재단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먼저 많은 기대를 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말씀은 각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또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이 있는데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의 그 훈련된 그런 그 취업 가능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분석이 돼야 되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정도 갈 수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학하고 이렇게 서로 잘 연계가 돼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뭐 2, 3학년 학생들이 전문대학 같은 데 가서 좀 훈련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준에 맞는 학생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인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거를 좀 일자리 재단에서 좀 만들어 주셔서 시군에 좀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잘 되면 이게 진짜 효과적이죠. 또 우리 시장 뭐 부단체장님들도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럼 여기까지 좀 끊고 좀 토론을 할까요? 우리 저 김한수 대표님, 네 말씀 좀 드리시죠. 우리 또 부지사님들이나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안산시장님께서 인근시도 일자리 박람회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이 형식적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또 이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경계선이 큰 의미가 또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 경계보다는 인근에 이동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건의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더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신 게 이제 청년 큐브 외에 이제 시니어 큐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제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그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큐브나 공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공간이 존재함을 알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공간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성이 이제 낮아지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저희가 그만큼 이제 모바일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나의 위치를 모바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변에 바로 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공실이 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주 시장님께서 그 또 말씀 주신 게 어떤 이제 창조 오디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뭐 저도 이제 창조 오디션의 이제 업무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적극적인 접근을 좀 해달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조 오디션을 선정하고 하는 그 역할이 저희 재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저도 시장님의 의견에 그냥 공감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유 경제와 이제 사회적 어떤 경제 지원 관련 이건 아마 법률이 아마 이제 대외 법적 근거를 갖고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작은 일자리라든지 어떤 작은 일거리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영역들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뭐 법적 근거와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한 영역은 그 영역으로 가야겠지만 말씀하신 작은 일자리, 어떤 작은 일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보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물론 뭐 제가 플랫폼에 모든 것을 이제 넘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플랫폼에서 많은 유저들이 그 접근에 그러한 공급을 내놓고 그 공급을 수요를 가질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시장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접근해 달라는 것은 너무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전략에도 중요하게 산업별, 시군별 접근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은 조금 이제 손이 모자라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접근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최근에 이제 연구팀이 새롭게 좀 이제 꾸려졌습니다. 꾸려진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 데이터도 있겠고 또 저희가 직접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는 경기도 내에 물론 몇몇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단 내 그러한 팀이 만들어졌고 충분히 그 팀을 활용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하고 이제 안양 시장님께서 이제 특성하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고급화된 기술을 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뭐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실은 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청년층의 일자리 그 미스매치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저학력보다는 좀 고학력에서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학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특성화고라든지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해결이 오히려 전자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에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대학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거나 아니면 입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조금 더 기술을 조금 고급화시킬 수 있는 접근법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도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뭐 잠깐 어떤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좋은 의견들 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과제들이고 좀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안양 시장님 말씀하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에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이제 기업인 쪽에서 이렇게 수요로 하는 어떤 직종들 또 기술 수준들 또 우리 도의 기술학교라든지 폴리텍이라든지 그러려면은 또 특성화고등학교든지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들 두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수요 공급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성과도 좀 있고 하는데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시장의 말씀에 부응을 할 수 있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런 기술 교육을 할 때 어떤 수업 시수를 그걸 채울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교육기관하고 조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실제 아까 통계에 보면 11.2%가 청년 실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청년 실업은 30%다. 나머지 20%에 가까운 사람들은 알바 문화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알바는 용서하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인데요. 이것의 출발은 저는 중고등학교의 학업의 시스템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같이 해서 굳이 대학 가는 아이들이 30%가 넘지 않는 독일의 문제에 우리는 왜 계속 이 교육제도의 대학 입시 문화를 공고히 해서 이런 알바 문화가 생기고 사회적인 이런 취업률이 확대되는 이런 문제가 양산됐을까?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중고등학교의 대학 입시 문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산에서 이제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을 하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에 목숨을 걸지 않고 정말 학업에 관심이 없고 엎어져 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들의 3년의 이야기를 학업에 목매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12개의 분야를 3년 동안 대학 교수 전문 직업자들을 함께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1년 동안 씨름해서 320명이 이번에 수료를 해요. 이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국영수를 포기하고 실제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주말에 뭐 방송, 예술, 건축, 사회복지 다양합니다. 이 12개 분야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외국처럼 법이 문제가 되고 실제 국가에서 3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대학에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뜻으로 베풀려고 하지만 머리가 커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19살이 되고 졸업을 하면 취업하기 싫어합니다. 현장에 가서 일하기 싫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어릴 적에 그러한 문화를 끌어들여서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냐의 문제는 법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저희 방식으로 오산에 그런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여서 학교에 상관없이요.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체험과 직장 교육을 함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되면 고3 되면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현재의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고요. 이것이 개선되려면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우리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업과 연계되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청년 실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시 개혁 제도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산하고 비슷한 거 하는데요. 그거를 축제처럼 해보니까 그 취업 축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거기에 또 기업에서 나와서 그 분야 예를 들면 뭐 제빵 제과에서부터 무슨 공장에 무슨 그 소개를 해주는데 물론 그 청소년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어서 거기는 줄을 늘어서고 공장에서 나오신 분들은 좀 팔이 날리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 축제 마당식으로 청소년 뭐 약간 락 밴드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광장에서 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기에 체험에 참여를 하는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호응은 좋았는데 그게 얼마나 취업률까지 이어지는지는 몰라도 오산 시장님 얘기하시는 그 교육의 중요성 굉장히 그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네. 2년 동안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이에게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도지사 하기 전에 게임 산업협회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성남 요 판교 쪽에 있는 게임 이 업체들, 게임 이 기업들이 그런 인재 양성을 하는 학교를 원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게임 고등학교 같은 거를 뭐 성남이나 도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고3의 경우에는 아예 이 각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커리큘럼 자체를 요청을 하면 1년 동안은 아예 그 기업의 이름을 단 반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 웬만한 학생들은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 그 회사가 취업을 시키는 이런 기업과 연계된 아예 그냥 반 이름까지도 따서 하는 이런 고등학교를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하고 맞춤형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마 취업은 굉장히 뭐 100%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현장에서의 이런 좋은 의견들이 저희 일자리 재단 앞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디션 관련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네. 우선 여주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부권 시장 군수님들이 또 지적도 있으셨고요. 또 다양한 또 좀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창주 오디션을 좀 확대하면서 기준도 좀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곧 담겨서 이렇게 더 좋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도 우리 안산시장님께서 청년 큐브 발표를 지난번 지사님 모시고 주간 정책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 세운상가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노후된 상가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뭐 안양을 포함한 이런 중심 도시에는 그러한 좀 노후된 상업적이나 상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건데 이 젊은이들과 이렇게 매칭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가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일자리 문제를 고민할 때 그렇게 해서 이 노후된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렇게 모이기가 매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손길이 가면 좋은 일자리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도 동의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참 사실은 그 시장님들하고 오찬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요즘 이제 일본에서 가장 관광 특히 아주 고급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교토입니다. 교토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뭐 문화 인프라도 있습니다만 교토 시장께서 거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전 세계에 이 음식을 셰프로 가서
일하도록 각지로 파견을 내보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토에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과거에 이 지금 우리로 치면 구도심 뭐 이런 낙후된 곳을 조금 매입을 하고 해서 그곳에 새로운 이 임대를 주면서 그곳에 이제 식당을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 굉장한 그 성공을 거둬서 전 세계 유럽에 에서 배워온 그 젊은 이 셰프들이 거꾸로 전 세계에 가장 유럽에서 고급 이 관광객들을 이 고도로 불러들이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경기도 특히 우리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재정으로 매입을 하고 그것을 임대를 주고 거기에 새로운 젊은 셰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그 근처에 또 작은 디자인 샵들이 들어가서 그곳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함께 도하고 시하고 같이 뭐 좀 프로그램을 만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도와주세요. 저희 그 세교 지구에 인문계고등학교를 다 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교육청 교육감님한테 공립 조리 요리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갔더니 몬드라곤 회사에 세계적인 그 조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이것을 고등학교 하나를 오산의 공공에 처음으로 조리학교 요즘 대세니까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좋으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물론 일반 계고 짓는 것보다 이런 조리 요리 학교는 비용이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그 LH에서 이렇게 땅을 개발하고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성 있는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요즘 그러면 굉장히 공부 국영수 못하는 아이들이 셰프 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트렌드로 도에서 좀 같이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오산의 최고의 조리 요리 학교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일자리 관련돼서 여기서 살짝 마무리를 짓고 또 건의사항으로 살짝 부드럽게 넘어갈까요, 시장님? 네네네, 강덕 부지사님. 우리 동부천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군별 분석 자료를 좀 내놔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자리 재단 대표께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근데 보니까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면 연령대별 그리고 지역별, 산업별 이런 데이터가 나야지 일자리 재단의 어떤 일자리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좀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와 31개 시군이 좀 서로 좀 힘을 모아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객관성과 이 정보들을 담아낼 건가.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도와 31개 시군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자리 재단 포함해서 31개 시군도 앞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잡으려면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거든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것도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오산 시장님이나 뭐 우리 안산 시장님이 좋은 나름대로 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교육청과 예를 들면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 고민들을 하고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좀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으로 많이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대표님 수고 많으셔야 될 텐데요. 중간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군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20분 정도 시장님들 이렇게 건의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시군 건의사항을 미리 내신 게 검토 결과를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이따가 가시면
시장님들, 군수님들께 다 이렇게 그 문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오산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저런 그동안 뭐 이렇게 대부분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도비 지원 요청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내용을 다 보내드리고 대부분 보니까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리고 오산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 말고 좀 사업 지역에서 사업하시거나 좀 특이하게 오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다 바로 답변은 안 드리고 저희 주요 정책 회의 하면서 다시 다 모을 겁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걸 현실화 시켜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을 담아서 같이 또 토론을 할 텐데 오산 시장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저 도비 지원 건의는 제가 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 김포 부시장님 말씀 주시죠. 뭐 시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건방지셔 보여가지고 우리 부군수 부시장님들 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세요. 제가 아니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노래를 한 곡 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 일자리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그냥 저 안 했던 사항이 있는데 아까 동두천 시장님, 안양 시장님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 24만 개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된 게 24만 개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뭐 많은 사람이 지금 저기 뭐 상담하러 오는데 채용되는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뭐 실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급여 수준이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은 뭐 120만 원 내걸고 150만 원 내걸고 180만 원 내거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그 일자리 청년 통장이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업 1년 차, 2년 차들한테 일정 금액, 예를 들면 뭐 150이든 180이든 이거 모자르는 분한테 뭐 훈련 수당이랄까, 뭐 근로 장려 수당이랄까 이런 걸 해서 취업 안 한 학생 뭐 근로 대기생들한테 뭘 지원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근로한 사람들한테 뭐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회사로부터는 뭐 이 사람이 숙련되면 뭐 얼마 이상 받도록 하겠다는 뭐 확약을 받든가 해서 그런 걸 좀 매치를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런 것들입니다. 저기 뭐 동두천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당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홍보의 그 일자리 청년 통장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파워포인트 보고하신 거 보니까 아름으로 알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좀 홍보 좀 잘 좀 그 모든 정책을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켜져 있습니다. 네, 우리 일자리 대표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중앙하고 물론 연계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9년도까지인가 아마 좀 땡겨서 아마 이렇게 그 워크레트하고 이제 시군까지 이런 작업을 아마 한 14년도부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구직자와 그 구인자의 정보가 좀 정확히 이제 들어가야 돼. 이거에 대한 내용 그런 그 데이터가 그 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정보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거는 하나의 마찰적 그 미스매치에 대한 그 방안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데 그 구조적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 이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적개발위원회가 상당히 경기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군별 데이터가 14년도부터 지금 데이터가 구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쪽
경기도 인적개발위원회하고 일자리 재단하고 그 협업 체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용부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적개발위원회에 거의 뭐 한 1조까지 투자한다는 그런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국비를 좀 활용해서 그 안양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조적 그 미스매치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그 기술 교육하고 이렇게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동두천의 신시가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자부에서 그 사업으로 어느 정도 뭐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 국비 주는 걸 가지고 조정을 하자. 그러니까 국비가 좀 제대로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두천 신시가지는 뭐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동네인데 그쪽에 양주시 하페리에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업소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2년도에 도에서 한 56억 정도를 줘서 거기 업소를 한 10개 정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악취는 굉장히 반감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지사님 뭐 말씀으로 행정이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동두천과 양주가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동 노력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양주시의 그 지역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양주시와 협력 사업으로 하페리 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이 공동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페리 개발 사업으로 동두천시는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축구장, 풋살장 또 거기서 국도 3호선 대체구에 들어가면서 은현 IC가 내려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가 양주도 거기가 뭐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양주시는 경기 북부 생태과학관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체육관, 생태공원, 캠핑장, 전시관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 발전 적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생활체육시설로 국가에다가 정한 것은 200억, 국비 140억, 지방비 60억 정도를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양주시 쪽은 경기북부 생태과학관 조성을 하는데 국비 840억 정도를 포함해서 1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고 합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도에서도 나중에 뭐 예산을 좀 주셔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급한 거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니까 국비를 받는데 경기도에서 좀 힘을 좀 많이 보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고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미스매칭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일자리재단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부분들 이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이런 나라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경제 이제 10대 대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5천만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 외국에 우리가 중진국이나 이 후진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그 나라 경제를 도와주고 일으키는 이런 산업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아직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모든 일에 능숙한 40대 후반, 5, 60대의 이러한 이 숙련된 분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경제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그런 우수성도 이렇게 알리면서 활동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그 숫자만큼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배우고 이러면서 또 숙련돼서 외국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숙련된 분들이 가셔갖고 그 나라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로 한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연히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유태인에 대한 얘기도 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이 유태인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 기부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을 넘을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 그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경제를 일으켜주고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도 있는 5천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우리 지사님이 또 꿈도 크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선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진행해서 나간다라고 해서 하면, 저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다 힘이 붙이면 우리 대한민국 아까 뭐 4대 그 기업 정도나 이렇게 제대로 하지 나머지 30대 기업 중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과 후진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가져서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사님, 네.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또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고요. 네.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그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아까 우리 회장님이신 시흥 시장님께서 재판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시흥 아카데미 동아리 경진 대회 무슨 부상 제공했다고,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무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벌금 70만 원 선고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건의사항들 중에 끝까지 우리 참여해 주시는 우리 특히 시장님들 오셔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기조실장이 어디 가서 기조실장? 여기 계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우리 시장님들께는 왕창 같죠. 제가 예, 소리 나오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부단체장님 오신 분들은 그거 절반. 지사님 마무리 말씀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 합의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서약식에 서명을 먼저 하고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이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오늘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표로 한 건에 대한 공동선언 및 결의문 채택식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 재종길 안산시장님과 지사님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채택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일자리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결의문 채택입니다. 두 분께서 서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일자리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대처를 위한 모든 역량 결집, 시군별 일자리 사업 내용 공유 및 유사 중복 사업 지향, 효율적 일자리 지원 체제 구축 노력, 일자리 센터 구직 상담사 역량 제고 및 처우 개선 노력 등을 도와 31개 시군이 결의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너무 수고하셨고요. 두 분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뒤에 살짝 나와주시고요. 자, 오늘 5개 파트에서 토론 열려졌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뭐 나라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서 잘 협력하면 국가의 리더십 공백 잘 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구체제를 이제 밀어내고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 오늘 우리가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새로운 체제가 경기도에서부터 각 시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부임 토론한 내용들이나 또 이 교통 문제, 여러 문제들, 저출산 문제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한 토론과 관련돼서는 오늘 취합된 내용을 저희가 이 도 집행부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연정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리 도의회에서 오신 이 지방 장관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저희 도 차원 도의회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잘 실행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다시 또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